말단 병사의 전설 제118장 윈터공화국 의회는 갑작스레 우주정거장에서 긴급 메시지를 수신했다. 중주성에서 출발한 정체불명의 전함이 경계구역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하루 종일 따분한 회의만 열던 의원들은 순식간에 정신이 번쩍 들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제는 단 하나, 이 전함, 윈터성에 경고를 보내야 할까? 둘째. 윈터성이 우리를 발견했을 텐데 왜 반응이 없냐? 혹시 우리가 관광 온 줄 아는 건 아니겠지? 그럼 최소한 환영 파견이라도 나와야 정상 아닌가? 이거 너무 조용한데. 강진우는 윈터성의 차분한 풍경을 보며 옆에 앉은 강진우 둘째에게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히히, 그게 더 좋잖아. 우리가 궤도 안으로 진입하면 그땐 이미 늦은 거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던 강진우 둘째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멍청이. 형이 뭐라 그랬어? 공격 전에 신분부터 밝히라고 했잖아. 나 혼나기 싫거든. 강진우는 발길질로 동생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하지만 둘째는 개의치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지, 그래서 지금 항복 공고문 쓰고 있잖아. 항복 공고문? 그거 좀 보여줘봐. 강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내밀었다. 보긴 뭘 봐. 내가 읽어줄게. 강진우 둘째는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손을 등 뒤에 모은 채 고개를 흔들며 낭낭하게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윈터성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중주성 강진우 대장님의 직속, 잘생기고 멋지고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열광하는 강진우 1호, 2호 장군입니다. 악랄한 윈터 공화국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저희는 잘생김이 지나친 두 장군이 직접 초대형 전함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전투 중 실수로 민간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들 집 안에서 대기해 주시고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또한 윈터 정부군에 복무 중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즉시 정의의 품으로 탈출하라고 전해주세요. 전쟁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 피해, 혼란 속에서 발생한 범죄 모두 그 원인은 정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윈터 정부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희생을 막기 위해 윈터 정부에 저항하지 말라는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오, 예술인데. 바로 이걸 송신하자. 강진우는 박수치며 환호했다. 잠깐, 한 줄만 더 추가할게. 둘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강진우 1호, 2호 두 장군은 현재 젊고 아름다운 여성 친구를 모집 중입니다. 뒤 문장 추가하고 보낼게. 당장 추가해! 강진우는 눈을 번뜩이며 재촉했고 그 사이 백경 전함은 계속해서 천천히 윈터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한편 윈터공화국 의회는 갑작스러운 보고에 충격에 빠졌다. 중주성에서 온 전함이 침공 목적이라는 것이다. 말도 안 돼. 가족 중심 체제가 우리 민주주의를 공격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한 노정치인이 벌떡 일어나 외치자 그 한마디에 조용하던 회의장이 순식간에 시장통처럼 떠들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회는 빠르게 적의 침략에 맞서 저항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해당 결의는 유례없는 속도로 윈터 방위 함대에 전달됐다. 이미 대기 중이던 윈터 함대는 즉시 대기권을 돌파하며 출격했다. 수가 꽤 되네. 최소 전함 10척은 있어 보이는데. 강진우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불쌍한 윈터성 시민들이여. 자신들의 민주정부에 의해 사지로 몰리고 있구나. 강진우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척했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고 힘찬 어조로 외쳤다. 우리가 나서야 해. 윈터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무력 수단을 단번에 없애버리자. 그래야만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말은 번지르르하게
결국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 강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팔을 휘둘렀다. 공격 개시. 그의 명령과 동시에 백경 전함의 은백색 선체의 무수한 검은 점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점마다 반짝이는 섬광이 순식간에 번쩍였다. 다음 순간 백경 전함의 모든 광선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광선들은 막 대기권을 뚫고 올라온 윈터 함대를 향해 직선으로 쏟아졌다. 윈터 함대의 모든 전함은 광선 공격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 위력은 어지간한 중장갑 함선도 뚫어버릴 수준이었다. 방어막이 에너지를 소진하자마자 연쇄 폭발이 대기권 너머의 공간에서 장관처럼 퍼져나갔다. 지옥 같은 불꽃이 윈터성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강진우 둘째는 얼굴 가득 연민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보라고, 대체 이게 뭐야? 수십만 명의 양 같은 시민들이 그 악랄한 정부의 세뇌를 받아 이렇게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렸다. 이게 부모님께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수단을 쓴 거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싸늘하게 굳으며 명령을 내렸다. 윈터성 권력기관 정조준. 사격 개시. 윈터성 내 주요 시설을 추적하는데 로봇들은 별다른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곧바로 각 백경 전함들은 각자 지정된 지상의 목표를 향해 광선을 발사했다. 한편 자신의 함대가 순식간에 전멸당한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던 윈터성 의원들은 컴퓨터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음에 의해 현실로 돌아왔다. 적군의 공격 목표는 윈터성의 각 정부 기관입니다. 모든 정부 인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즉시 대피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의원들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질주하며 의사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었다. 경고가 떨어지고 불과 몇 초 만에 그들은 모두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혔다. 곧이어 일부러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 부서와 지상 부대는 충격에 빠졌다. 윈터 함대가 격침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윈터성의 모든 행정기관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즉, 전투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윈터성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전락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각지에서 불순분자들이 약탈과 폭행 등 온갖 범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광경을 스크린을 통해 본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역시 인간의 멘탈은 참 약하구나. 그러면서 버튼을 하나 꾹 눌렀다. 그 모습을 본 둘째는 급히 외쳤다. 야야, 형! 우리 아직 갱단 조직하러 가야 하는데? 얼굴 다 알려지면 어쩌라고. 난 지금 내 얼굴에 아주 만족 중이니까 성형 같은 건 사양이야.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 송출을 중단한 뒤 드디어 통신을 열고 윈터성 전역에 음성을 전송했다. 나는 중주성 최고사령관 강진우 대장님의 직속 장군이다. 모든 민간인은 즉시 귀가하라. 모든 경찰과 지상부대는 지금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 즉시 출동하라.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전원 체포 대상이다. 만약 10시간 내에 폭동이 진압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소란 중인 지역을 전면 포격하겠다. 경찰청장과 지상부대 총지휘관은 이 메시지를 듣고 짧은 고민 끝에 질서 유지 명령을 하달했다. 그들 생각에 윈터성은 이미 함락된 것이나 다름없고 항복도 시간 문제였다. 그렇다면 이 장군의 명령을 따르며 점령군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명성과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터였다. 손해볼 일은 없었다. 시민들도 강진우의 경고를 들은 후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주선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도망은 불가능했고 괜히 밖에서 날뛰다 포격이라도 당하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차라리 집에서 죽자. 이런 공포심이 시민들을 제압했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둘씩 귀가했다. 약탈자들 역시 경찰과 군 병력이 움직이자 조용히 잠적했다. 그렇게 혼돈에 휩싸였던 윈터성은 단 몇 시간 만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리고 곧 강진우는 다시 한번 항복 권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살아남은 관료들이 합심해 공식 항복 선언문을 발표했다. 좋아. 이제 강습부대를 보내자. 항복 메시지를 받은 강진우는 지상에서 사람들이 귀가하고 질서가 회복되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동생에게 말했다. 각 전함마다 강습정 한 대씩 출동시켜 윈터성으로 진입해라. 강진우 둘째는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며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근데 말이지, 우리도 같이 내려갈 거야. 얼굴 비추면 안 되잖. 웃기고 있네. 우리가 안 내려가면 이 멍청한 로봇들한테 별을 맡기자는 거냐. 강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조종석 아래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럼 어떻게 해? 원격 조종이라도 하겠. 난 남범 조종하는 거 엄청 어색하단 말이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진우는 검은색 고글이 달린 전투용 헬멧 하나를 던졌고 이미 헬멧을 쓴 상태였다. 상황 파악이 된 강진우 둘째는 중얼거렸다. 하, 내 이 잘생긴 얼굴로 여자 몇 명 꼬셔보려 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헬멧을 착용했다. 하지만 강습정 앞에 도착하자 둘은 동시에 외쳤다. 우리 군복 하나도 안 입었잖아. 맞다. 강습정 안의 로봇 병사들은 전부 검은 정장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단병기를 들고 정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군대라기보다 어디 조직폭력배 현장 같았다. 에이, 그냥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중주성 내무부 소속 부대다. 강진우는 영화에서 본 장면을 흉내내며 변명거리를 찾아냈고 둘째 역시 납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둘의 인식 속에서 내무부 부대는 원래 군복을 입지 않는 부대였다. 강습정이 윈터성 의회 폐허 위에 착륙하자 이 소식을 들은 살아남은 관료들이 하나둘 무서움에 떨며 몰려들었다. 경찰과 지상군도 마지못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도 알고 있었다. 지금 적을 자극했다가는 도심 전체가 피로 물들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굴욕이지만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군 병력 모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적이라던 자들이 정장 내린 복장은 전부 검은 정장, 흰 셔츠, 검은 넥타이, 선글라스에 꼭 조폭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차림이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은 복장의 건장한 인물들 사이에서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두 명이 전투용 헬멧을 눌러쓴 정체불명의 인물이었다.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 함대가 저런 인간도 아닌 놈들한테 졌다는 거야. 군인도 아닌데다 얼굴도 못 내놓는 놈들한테. 한 병사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보기엔 그냥 VIP 경호원 혹은 조직 경호원 정도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이다. 닥쳐. 훈련받은 정규 군인이라는 거 못 알아보겠냐. 그 옆에 있던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제지했다. 정규군. 설마요. 군복도 안 입었는데요. 병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되물었다. 허리를 봐, 보폭을 봐. 저건 규율과 체계에 익숙한 자들의 움직임이야. 분명 중주성 내무부 소속 군대다. 장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추측을 내놨다. 내무부 군대? 그거 우리 쪽 내무부처럼 평소엔 헌병보다 깐깐하면서도 일 생기면 토끼처럼 도망치는 그 부대요? 병사가 당황스러워하며 되묻자. 내 말은 우리 내무부 얘기고 저쪽은 진짜 작정하고 만든 부대겠지. 우리가 아는 그 무능한 놈들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장교는 입꼬리를 삐죽이며 비꼬듯 대꾸했다. 병사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어느새 수백 명의 윈터성 관료들이 승자에게 경례하며 몰려드는 바람에
말을 접고 경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강진우 1호와 2호, 그러니까 형제 둘은 행성 접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윈터성 관료들과 대면한 뒤 바로 그들에게 요청했다. 우리 중주성 본부에 연락해서 행성 접수팀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요청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유아은. 그녀는 통신을 받고 다시 한번 머리를 쥐어뜯었다. 얼마 전 오드성에서 접수팀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터였다. 그리고 이번엔 윈터성까지.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거 우리 죽은 언니 전용 함대 너무 강력한 거 아냐? 진짜 별다른 전투 없이 별 하나 점령, 또 하나 점령. 아마 조금 있으면 울란성에서도 접수 요청이 오겠지. 이런 고민을 하며 유아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업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그나마 덜 바빴다. 자원조사 인원 몇 명만 보내면 되는 정도였으니까. 가장 바빴던 건 이하진과 임설인. 이하진은 행정과 인사 업무를 총괄했는데 본래 중주성만으로도 일이 넘쳤다. 그런데 이제는 중주성보다 2배는 크고 복잡한 두 행성이 추가되었으니 반면 임설인은 아예 멘붕 상태였다. 그동안 윈터성과 오드성의 정보를 공들여 수집했지만 전부 무용지물. 이제는 직접 확보한 자료로 다시 처음부터 전략을 짜야 했다. 또 하나 바쁜 이는 A서. 그녀는 임설인에게서 계획 업무를 넘겨받았고 지금은 개발과 건설 부문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A서. 바쁘기는 했지만 엄청 신났다. 우와, 또 부술 수 있는 곳이 늘어났어. 반면 가장 한가한 건 사예린과 재수연. 둘은 소식을 들은 뒤 말없이 사무실에서 넋놓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이를 꽉 깨물며 군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 무슨 생각을 한 걸까? 한편 중주성의 고위 관료들과 시민들은 동시에 들려온 소식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군이 3개의 별을 동시에 공격했고 이미 2곳을 점령했다고. 처음엔 다들 어안이 벙벙하거나 반신반의했지만 첫 접수팀이 출발한 걸 보고서야 실감하기 시작했다. 진짜네. 우리 주군 대체 얼마나 강한 거야. 물론 일부 고위 관료들은 걱정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른 체제의 별들을 공격하면 무란성계 전체 세력의 집중 포화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관심 없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받아왔다. 주군이 하는 일은 전부 옳다. 그리고 강진우 형제 1호, 2호는 윈터성의 대통령 관저에서, 강진우 3호, 4호, 5호는 오드성의 황궁에서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야, 셋째. 너희 쪽은 어때? 여긴 너무 심심해 죽겠어. 윈터성 전합. 한번 일제 사격하니까 전멸? 몇 발 더 쏘니까 정보기관도 증발. 항복공고문 한 장 띄우니까 끝. 진짜 별거 없어서 김 빠지더라. 강진우 1호는 한숨을 쉬며 하소연했다. 만약 이 말을 윈터성 관료들이 들었다면 아마 복통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3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딴 거라도 있는 게 어딨어. 우리 쪽은 항복공고문 하나 날리자마자 오드성이 그냥 항복해버렸다고. 포격도 없이. 반항도 없이. 그건 정의로운 우리가 온 걸 알고 감동해서 그랬겠지. 2호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자. 정의는 개뿔. 강진우 4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드성 그 멍청한 황제가 주력 함대 다 끌고 나가서 남은 전함이 10척도 안 됐거든. 그러니 우리가 전함만 들이댔는데 바로 항복한 거지. 그 황제, 도대체 어디로 튄 거야? 1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들리는 소문으로. 울란성을 치러 갔대. 3호가 응수하자
이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뭐라고? 큰일이다. 우리 형님 위험해. 당장 함대 이끌고 구하러 가야 돼. 위험은 무슨 위험? 울란성은 이미 형님이 대부대를 박살낸 고지잖아. 남은 전함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오드성에서 끌고 간 것도 합쳐봤지. 고작 몇 척이야. 사오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지만 사모는 두 눈을 번쩍이며 맞장구 쳤다. 아니야. 이오 말이 맞아. 형님은 위험해. 당장 가자고. 완전 동감. 구조는 속도가 생명이야. 늦으면 형님 자네도 못 건진다. 이로도 바로 동조했다. 형님 위험하지도 않은데 뭘. 사오는 혼잣말로 투덜거렸고 그 순간 오오가 그의 뒤통수를 퍽 하고 쳤다. 너는 남아서 지켜. 알겠냐? 그리고는 사모와 함께 황궁을 뛰쳐나갔다. 강진우 사오는 형들과 달리 남지 않고 떠나버린 걸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참나. 내가 너희 속셈 모를 줄 알아? 전부 울란성 함대 박살내러 달려가는 거잖아. 근데 형님이 거기 있는데 너희가 굳이 끼어들 필요가 있니? 지금은 오히려 오드성 지키는 게 현실적이지. 이 행성, 아직 우리 형님께 제대로 복종한 상태가 아니거든. 부디 저 둘이 함대 전부 끌고 나가지 않았길 바란다. 예상대로 곧 오드성 대기권 밖에는 백경전함 한 척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울란성으로 날아가 버렸다. 윈터성 상공도 마찬가지였다. 중주성의 접수 인력이 도착하지 않았기에 강진우 1호는 로봇들에게 다음 명령을 남겼다. 지상에서 소란이 발생하면 일단 경고, 경고에도 반응 없으면 즉시 공격하라. 중주성 접수 인원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 그리고는 전투 의욕 가득한 얼굴로 백경 전함을 몰고 울란성으로 돌진했다. 한편 아직 자기 행성이 이미 정복당한 사실도 모르는 오드성 황제는 자기 전함에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외쳤다. 공격! 공격하라! 울란성 놈들 모조리 쓸어버려! 물론 오드 함대는 울란성을 공격하는 중에 중주성에서 되돌아온 울란 함대의 반격을 받았다. 하지만 울란군은 자신들의 성지인 울란 성전당을 방어하느라 급했고 전함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기에 오드 제국의 전력 앞에 대부분 격침당했다. 살아남은 일부는 지상으로 내려가 동료들과 함께 방어선을 구축했다. 오드군은 지상에 상륙하자마자 맨손으로 저항하는 울란 민중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특히 성전당이 위치한 지역은 전투의 중심이었다. 오드군은 대부분의 병력을 그곳에 집중했고 울란교 군대와 민중 역시 모든 힘을 그곳에 쏟으며 성지를 사수하려고 몰려들었다. 성전당 내부. 날롱은 성당 대예배실을 불안한 걸음으로 오가며 이를 갈았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중주성 침공 함대는 괴멸했고 이젠 오드 제국까지 쳐들어오다니. 울란 신께서 우리 충실한 신자들을 버리신 건가요? 그녀의 절규에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이미 민중과 병력을 이끌고 싸우고 있었고 일부는 교리 연구에 빠져 있거나 무능하고 겁 많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원로 사제들은 적 침공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교종을 간호하느라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처음에 우리가 중주성을 침공한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날롱은 괴로움에 몸을 떨었지만 곧 다시 이를 꽉 물고 외쳤다. 잘못한 건 없다. 잘못한 건 그 빌어먹을 당나문이다. 그 자가 우리를 괜히 꼬드겨 쓸데없는 전쟁에 끌어들였지. 울란 신이시여, 저 자를 영원히 지옥에 가둬 주소서. 그러나 그녀의 저주는 이미 늦은 것이었다. 당나무는 오드 제국의 첫 기습 공격 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지금쯤 울랑교에 분노한 사제들에게 찢겨 죽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다잡은 난롱은 무기를 들고 직접 전투에 나설 준비를 했다. 그러던 그때 한 시녀가 다급히 달려와 외쳤다. 소정주님. 우주 궤도에 정체불명의 강씨 전함이 나타났습니다. 강씨 전함. 난롱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중얼거렸다. 끝이야. 중주성이 복수하러 온 거야. 울랑교는 끝장났. 그 무렵 강진우 본인이 탑승한 임시 기함 안. 그는 스크린에 나타난 울란성 전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울란 함대가 그렇게 급하게 빠져나갔던 거군. 오드 제국이 여길 침공했으니 그럼 둘이 피 터지게 싸우게 놔두고 우리가 마지막에 통째로 먹는 건 어때요? 강별이가 장난기 어린 제안을 던졌다.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강진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요? 강별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오드 제국이 울랑교를 왜 공격한 걸까? 둘 사이에 원한도 없는데. 오드 제국이 이유 없이 침공했을 리 없잖아. 에이, 간단하죠. 울란성에 블랙 크리스탈이 잔뜩 있으니까요. 블랙 크리스탈. 울란성에 그게 풍부하다고. 왜 난 처음 듣는데? 강진우는 깜짝 놀랐다. 그가 알았다면 진작 울란성을 공략했을 것이다. 블랙 크리스탈의 중요성은 우주 유치원생도 알 정도니까. 그건 소수의 고위 세력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울란성은 외부인 출입 금지 정책도 철저하고 보안도 끝내주거든요. 제가 무란 성계를 통째로 뒤졌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울란성의 블랙 크리스탈 얼마나 되는 거야? 강진우는 진지하게 물었다. 백경 전함 수십 척이 10년 동안 전면전해도 에너지 걱정 안 할 정도요. 강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언했다. 우와. 강진우는 입을 딱 벌린 채 침까지 흘리며 스크린 속에 떠있는 한 행성을 멍하니 바라봤다. 검은색 난초 문양이 새겨진 그 별, 바로 울란성이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린 그는 난감한 표정으로 강별이에게 물었다. 누나, 울란성에 있는 저 종교 신자들이 우리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완전한 통치가 가능할까? 강별이는 턱을 괴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간단하지. 종교를 믿지 않는 인구를 대거 이주시켜 기존 신도 수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세속적 교육을 강화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종교 중심의 체계는 무너지게 돼. 좋아. 지구랑 다른 행성들에서 인구를 울란성으로 옮기자. 그리고 아예 고정 인구 비율을 확 깨버리면 통치도 수월하겠네? 강진우는 손뼉을 치며 쾌재를 불렀다. 근데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지금 울랑교가 슬슬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슬슬 움직일 때 아니야. 강별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오드 제국이 울란성을 완전히 장악한 순간 공격하자. 강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강별이는 단번에 눈치를 챘다. 아, 상층부를 오드 제국 손으로 정리하게 만들려는 거지. 그래. 우리가 직접 종교 지도층을 치면 나중에 명분이 없어. 오드 제국이 알아서 청소해주면 우리가 들어가서 구세주 역할 하면 되잖아. 울란 성전당을 장악하고 울랑교 지도층을 수색하던 오드 황제는 이상하게 기뻐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멀리 떠있는 정체불명의 강씨 전함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몇 차례 통신으로 목적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군사 기밀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황제는 한편으론 안도했고 한편으론 식은땀을 흘렸다. 다행이야. 우리가 중주성을 공격하진 않았지. 하지만
대체 저 수많은 전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 무력을 갖고도 중주성에만 머물 리가 없잖아. 결국 오드 제국이 대규모 지상 병력을 투입하면서 울란교 신자들의 저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울란성은 점차 오드군의 소나기에 잠식돼 갔다. 그 광경을 컴퓨터로 지켜보던 강진우는 손을 휘저으며 명령을 내렸다. 적 전함들, 전부 격파해. 그 순간 오드 황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통제실이 흔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화면에는 강씨 전함들이 오드 제국 함대를 향해 일제히 광선을 퍼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울란교로 착각한 건가? 오드 황제는 소리쳤지만 이내 스스로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전함마다 고유 코드가 있는데 착각이라니. 말도 안 돼. 한편 울란 성전당을 가까스로 빠져나와 교단의 마지막 레이더 관제실에 몸을 숨긴 난롱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눈에는 무적처럼 보였던 오드 제국 전함들. 강씨 전함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너졌다. 그녀는 강씨 세력의 전투력이 왜 이렇게 강한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왜 저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드 제국을 공격하는 거지? 우릴 미워해도 모자랄 텐데. 그러나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울란성 전역에 송출된 중주성 측 메시지를 본 순간이었다. 울란성 시민 여러분, 모두 귀가해 주십시오. 중주성이 오드 제국 침략자들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난롱은 이를 갈았다. 웃기고 있네. 걔랑 걔가 싸우는 거잖아. 착한 척하기는 결국 울란성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그녀는 즉시 통신을 준비하며 소리쳤다. 울란교의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울란성의 이름으로 적에게 항복 따위는 없다. 하지만 통신이 송출되기 직전 나이든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멈추어라. 모두가 돌아보자 교단의 상징인 9송이 난초 문양을 달고 있는 원로들이 창백한 얼굴로 교종을 부축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교종님. 난롱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교종은 난롱을 보지도 않고 곧장 통신병에게 명령을 내렸다. 강씨 전함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라. 울란교 교종이 지휘관과 면담을 원한다고 전하거라. 통신병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려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 시각 교신을 받은 강진우는 이를 갈았다. 오드군, 진짜 무능하네. 교단 지도부 하나 못 잡고 뭐 한 거냐. 강별이는 웃으며 말했다. 지도층, 제가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미사일 한 발이면 정리 끝이에요. 강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누나한테 맡길게. 오케이. 강별이가 손짓을 하자 수십 발의 미사일이 울란성 한 지점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아직도 회신이 없나? 교종은 초조하게 물었고 통신병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군. 강씨는 우리와 협상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협상. 주변의 교단 인물들은 놀라움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교종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주성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울란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 말을 들을 생각이 없군. 우리는 이제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레이더 담당자가 비명을 질렀다. 미사일. 미사일이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방 안은 즉시 아비규환이 되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지만 교종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마디만 남겼다. 울란교는 여기서 끝이구나.